안녕하세요. 김풀 아니지. 김영 편입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담당하고 있는 오진경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사실 그 편입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와 관련해서 도대체 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주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접이 거의 없어지고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관련해서 편입에서는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대입에서는 사실은 사라졌어요.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부터 사라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몰랐던 소식이잖아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근데 편입에서는 오히려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강화되는 느낌이야. 왜냐하면 모든 학교들이 다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항목들을 수정하거나 분량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고 한 해가 지나면서부터 뭐 연세대를 필두로 해서 항목들을 조정을 하고 분량을 늘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 전년만 해도 성균관대가 분량을 늘렸고 그리고 건국대가 대대적인 문항 수정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숙명여대가 학사 편입, 일반 편입을 따로 자소서를 받다가 한꺼번에 일과라는 흐름으로 또 바꾼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른데 올해는 또 이화여대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두 가지를 다 제출하도록 하는 유일한 학교였는데 올해 자기소개서를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학업계획서는 있는 거야 얘들아,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마다 다들 이슈가 조금씩 다 다른데 전년도에는 건국대가 대대적인 문항 수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미리 살짝 준비했다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기도 하기는 했어. 근데 뭐 건국대가 바꾼 문항 내용이 사실 미리 써둔 거랑 상관이 없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학교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분량을 늘리는 건 사실 성균관대가 400자짜리 세문항 이렇게 해서 1200자만 쓰면 되는 아주 너무나 바람직한 학교였는데 우리가 보기엔 600자짜리 세문항으로 문항 그대로 있고 분량을 늘려서 분량이 1.5배가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내용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을 알차게 담아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대학마다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를 되게 의미 있게 전형 내에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이 진행되는 거기도 해요.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되니까. 일단은 건국대를 필두로 그 상위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관련해서 이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한 두세 개 대학 정도가 제출을 합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이과 계열만 제출을 하니까 이제 문과 계열은 이제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12개 정도의 학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지원하는 학교들 중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써야 되면 당연히 준비를 해둬야 되는 시점이라 우리가 이런 이제 수업을 특강으로서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오늘 가이드를 해주긴 하겠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내 능력 이상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만들어내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게 돼. 그래서 1차 합격하고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빨리 써지지도 않고 분량도 많아. 기본적으로 3,000자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학교마다 물어보는 항목이 3개 정도는 되고 각각 800에서 1,000자 정도를 써야 된다고 하면 대략 3,000자 정도는 써야 되는데 이게 2, 3일 만에 뚝딱 나오는 글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미리미리 좀 에피소드를 정리해 놓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 정도 정리해 놓고 이런 걸 하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오늘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일단 편입에서 자기소개서가 뭐고 학업계획서가 뭔가 얘네 둘이 달라?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돼. 그래서
사실 대입 때도 자기소개서 썼으면 그거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편입에서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편입에서의 학업계획서란 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대학마다 그치 그리고 학과마다 인재상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통틀어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항목들을 모아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그런 이제 평가 항목들을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야 하나와 관련된 얘기를 쭉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자. 일단 대입하고 편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대입은 편입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 뭐가 다르니? 시험 보고 이것도 시험 보고 이것도 시험 보는데 시험이 다르긴 해. 인정? 시험이 다르긴 해. 1학년 입학, 3학년 입학이 제일 다르지. 그치. 대입은 곧 죽어도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기 싫은 거잖아. 그치. 근데 편입은 3학년 입학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은 일단 들어가면 1학년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공에 대해서 잘 몰라. 그치. 자기소개서 쓸 때도 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정도만 있어도 와 이 친구 우리 학과에 대해 잘 알고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단 말이지. 근데 편입은 3학년이잖아. 그러면 뭐가 중요해져? 전공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3학년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뭘 배워? 심화 과목에 대해서 배워. 그래서 막 8개의 전공이 있으면 그중에 3, 4개를 내가 선택해서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학년과 3학년의 큰 차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입에서는 얘를 자기소개서라고만 부르고 우리가 그치 서류로 제출하는 아이. 편입에서는 자기소개서라고 부르는 학교도 있고 학업계획서라고 부르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좀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뭘까? 학업계획서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소개서는 뭐 어떤 글이야? 나를 소개하는 글. 그치? Let me introduce myself. 그거. 그치?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란 뜻이야. 이거는 사실은 편입에서도 다르지는 않아. 근데 이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많이 있냐면 자기소개서에 들어있는 항목들을 봐봐. 성장과정, 교육배경, 과외 활동, 인생관, 장래 포부, 기타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내용들이야? 나의 옛날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치 나의 가치관, 인생관, 성장과정, 교육배경 이런 건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야. 그치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과거에서 오늘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 그치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학업계획서는 어때? 계획에 포커스가 있어. 그러면 뭐가 중심이 돼? 미래가 중심이 돼. 그치? 그래서 요 항목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치 관심 학문 분야 그 다음에 학습 목표 및 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심이 되는 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 그 앞에 학업이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계획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지는 글이기는 해. 질문 중에서 학업 계획을 묻는 질문이 꼭 있기는 하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13개 대학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훑어보면 그냥 똑같은 생각이 들어. 물어보는 질문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거. 그치? 그래서 이름이 자기소개서든 학업계획서든 꼭 물어보는 3가지 질문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기소개서는 과거의 나를 가지고 현재의 모습으로서 정리하는 거라면 학업계획서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보여지는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업계획 쓰라고 하면 뭐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지. 뭐뭐 하고 싶습니다. 뭐뭐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서술어를 사용하는데 그치 자기소개서는 과거형이 일반적으로 나오지. 뭐뭐 했습니다.
그치?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계획서의 메인 이제 서술 표현은 할 계획입니다. 하고자 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있다. 그래서 핵심, 그치. 대입에서는 나의 옛 모습을 통해 내가 이런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어. 성실해.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도 잘할 수 있어. 근데 요 공부는 해보고 싶어. 라는 열정만 가득 담고 있으면 돼. 저 진짜 해보고 싶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있어도 된다면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기소개서든 학업계획서든 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계획을 담고 있어. 무조건. 그럼으로 인해서 열정만이 아니라 계획에 관련한 그치 이를 이룰 수 있는 역량까지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 역량을 평가 항목을 고려해서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치 잘 고려된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가 편입에서는 정말 완벽한 그치 그런 서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항목이 뭐냐면 뭘 꼭 물어보냐면 지원 동기.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어? 이건 거잖아.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어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 두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학업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계획. 어느 학교의 질문이든 그치?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보면 이 세 개는 빠지지 않아. 무조건 들어있어. 그 제목이 자기소개서든 학업계획서든 간에.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을 반드시 넣는 건데 학업계획과 진로계획 차이점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앞에 꼬리를 좀 달아볼게. 학업계획의 꼬리에는 뭐? 입학 후 학업계.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하면 2년, 뭐 건축학과는 3년 이렇게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데 그 2, 3년의 기간 동안 어떤 학업을 그치, 계획하고 있는지를 쓰라는 거야. 그리고 진로 계획은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면 편입학하고 2년 학교 다녀서 졸업하면 앞으로 뭐 할 거냐는 거야. 그치. 사회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될 텐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야. 교수님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갈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 지원 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 이 세 항목을 일관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장 멋있게 쓰기 위해서 가장 돋보이게 쓰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해? 뭐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 진로임. 뭐 되고 싶은지. 이거 사실 제일 어렵잖아. 이게 지금 사실 제일 어려운 거거든. 사실 지금 내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을 보건데 내가 무슨 학과를 갈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로희망이라뇨 선생님이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에 이거 없으면 글자 수 채우기에 그치 엄청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심지어 진로계획 희망도 구체적으로 써야 돼. 그치? 뭐 IT 연관된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게 끝이야. 더 쓸 말이 없어. 그 관련한 기술 중에 어떤 분야의 기술을 개발할 거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그치 과제인 것 같지만 각 대학교 학과의 홈페이지를 열심히 살펴보다 보면 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거든. 요즘에 아니면 이 학교에서 어떠한 이제 관련된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홈페이지가 다 알려줘. 그치 너무나 친절한 그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치 입학처 말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가고 싶은 경영학과 들어가. 그치 경영학과 들어가면 처음에 학과장님 말씀부터 카테고리가 막 나오잖아. 교수진 소개도 있고 그치 교과 과정도 있고 동아리 뭐 연구실 이런 항목들이 대학원 이런 카테고리가 다 있단 말이지. 일단 단편적으로 대학원을 클릭해봐. 아니면 대학원과 연관된 연구실 같은 걸 클릭해보면 이 학교에서 어떤 분야를 밀고 있는지가 보여.
그게 답이야, 얘들아. 근데 그게 여러 학교를 쓸 거잖아. 그러면 공통된 아이를 찾는 게 가장 편해. 왜냐하면 휘뚜루 마뚜루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써야 되잖아. 우린 한 학교만 쓸 건 아니니까. 그치?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관심 분야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기는 해. 근데 그거 되면 기술을 개발을 하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학교 홈페이지, 특히나 대학원은 안 가도 되지만 대학원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만 보면 아, 우리나라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해 왔구나. 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술을 이 대학교에서는 주되게 연구하고 있구나가 보여. 그치? 내가 그걸 하고 싶다고 써야 얘들아 너희들을 뽑고 싶지 않겠니? 그치? 선생님의 실패 경험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선생님이 대학원을 입학할 때 학부 때랑 다른 전공으로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논문 주제가 있었는데 가르치실 교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난 몰랐지. 그냥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지. 교수님이 그 분야를 전공하신 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돼? 맨날 까이다가 논문 주제 잡으면 까이고 논문 주제 잡으면 까이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교수님이 원하는 주제로 써서 졸업을 하는 그런 상황을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는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된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아예 이제 선발을 할 의미가 없다는 거야.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 중에 지도할 사람이 없는 분야를 이 친구가 하고 싶다고 나서면 어떻게 돼? 아이쿠,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옆으로 그치? 학업계획을 옆으로 이렇게 치워두시겠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과 과정 그리고 그것에 맞는 연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이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 동기도 생기고 그치? 나의 학업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후에 어떤 진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아이는 사실은 일관성 있는 한 묶음이어야 돼. 따로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데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지. 각각 다 따로 쓴다고 생각을 해. 그치?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진로 희망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면 그것도 홈페이지에 되게 요즘엔 친절하게 졸업 후 진로. 그치? 그래가지고 막 그 분야에 진출한 선배들의 인터뷰 같은 것도 막 올려놓은 홈페이지도 있고 학교마다 학과마다 되게 많은 정보를 담아놓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뭐 A 대학교에는 그런 자료가 없어. 그러면 B 대학교 같은 학과 찾아보면 거기 또 있어.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치? 채워놓은 내용의 정도가 다르긴 한데 적어도 같은 학과라면 두세 학교만 찾아보더라도 내가 어떤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하는 기업 그치? 아니면 연구소 이런 데가 뭐가 있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찾아본 다음에 시작해야 돼. 이거를 글부터 쓰는 게 아니라 관련한 내용들을 다 찾아본 다음에 시작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쓸 말이 그치? 알차게 채워진 그런 이제 학업객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 생각하고 얘를 여기다 넣을까 저기다 넣을까라는 생각은 그 다음에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진로 희망을 먼저 정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난항이기는 하지만 찾아보다 보면 그나마 내가 지금 현재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이거 앞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진로를 쓰면 돼. 그치? 근데 입학하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셔. 그치? 그러니까 나 분명히 학업계획서에 대학원 들어가겠다고 썼는데 대학원 안 들어가면 어떡해. 이렇게 항상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 사실 기억도 못 하실 뿐만 아니라 그치?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이런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뭐 입학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분야가 더 재밌고 더 연구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 다만 지금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지금 구체적으로 내 관심 분야를 좀 더 정확하게 설정해야만 훨씬 잘 쓸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러면서 내 역량도 그 안에 맞춰서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로 희망을 이제 정확하게 설정하는 거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로 넘어가 보면 조금 더 각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지원 동기.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두 가지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 하나는 뭐냐? 지원 동기는 과거형이 있을 수 있고 미래형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과거형의 지원 동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은 동일 계열 친구들이야. 과거에서부터 관심이 있어서 전적 때도 똑같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더 분야가 관심이 생겨서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졌다.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관심사가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싶고 이러한 그치 진로로 나아가고 싶다는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치? 과거형의 그치 지원 동기가 매력 있는 친구들은 동일 계열이야. 근데 비동일 계열이 지금 그치 선생님이 계속 아까도 이제 서면 아니면 이제 다른 학원 친구들의 최종 검토본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유아교육을 다니다가 경제학과로 가는 거야. 그치? 자, 봐봐. 고등학교 때 경제에 관심이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대학 때 유아교육을 했어. 그러더니 다시 갑자기 편입하면서 경제를 하겠대. 설득력을 어디서 찾을 거야?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 지원 동기는 뭐니 해도. 지원 동기가 스토리텔링이 돼야만 설득력 있는 맥락이 되는데 이렇게 비동일 계열이 되면 과거에 경제학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를 쓰는 게 되게 어색할 수밖에 없어. 얘네는 어떻게 가야 돼? 미래형으로 가야 돼. 뭐가 되고 싶어요부터 시작하는 거지. 금융과 연계한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하고 뭐 대학 시절에 뭐 유아교육과 관련한 뭘 하다가 보니 약간 유아 뭐 교구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아니면 유아 관련된 교육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얘들아. 할 수 있어. 그치?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 관련한 기업들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막 그치 이런 교육 기업들에 대한 그런 이제 안정적이고 그치 발전적인 자리매김이 없이 다 외국 기업들이 뭐 그치 시장을 차지하고 있더라. 내가 기업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경제나 경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비동일 계열 친구들 특히나 계열 널뛰기를 진짜 심각하게 문과에서 이과, 이과에서 문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진로 희망으로 기반해가지고 미래형으로 지원 동기를 쓰는 게 스토리텔링이 잘 되고 설득력이 있다. 그치. 그래서 일단 지원 동기를 과거형으로 써야 되나 미래형으로 써야 되나는 내 상황이 보여주는 거야. 그치. 근데 동일 계열 친구들도 미래형을 쓸 수 있어. 당연히. 그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 입장에서는 동일 계열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치. 그래서 지원 동기 분량이 600자인 성균관대랑 중앙대 빼곤 나면 다 천자야. 다 천자니까 요 학교들 빼고는 사실은 진짜 많이 써야 돼서 비동일 계열 친구들이 사실 좀 험난하기는 해. 하지만 얘기를 잘 만들어 보면 잘 끌고 나갈 수 있다.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본인 했던 활동과 조금 살을 붙이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 얘기를 그치 생각해 보면 뭐 대학 때는 안 했지만 지금 하면 하긴 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후속 활동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 볼 수도 있기는 해. 어쨌든 간에 조금의 각색이 비동일 계열들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 첨언으로 얘기를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거. 지원 동기에서는 이제 과거형으로 쓸 거냐 미래형으로 쓸 거냐와 함께 그치 또 동일 계열과 비동일 계열을 나눠서 고민해 봐야 되는 요소가 하나가 더 있어. 이 지원 동기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주로 많이 쓰냐면 지원 대학을 지원 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쓰게 돼요. 그치 그래서 하고 많은 그치 기계공학과 중에 하고 많은 그치 소프트 그치 웨어 공학과 중에 왜 이 학교를 선택했냐에 대한 얘기를 써보라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경영학과를 쓰면서 그치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 않으면 왜 우리 학교를 선택한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학교를 선택한 이유, 그치? 지원대학 선택의 이유를 쓰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동일 계열 친구들은, 그치? 왜 학교를 바꾸게 됐는가가 중요해. 원래 계속 공부를 하던 거잖아. 근데 굳이 왜 학교를 바꾸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고요. 비동일 계열 친구들은 뭐가 중요해? 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는가? 사실은 앞에서 쓰던 내용들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맥락이 좀 더 담겨 있게 내용을 마무리해주면 좋겠다. 편입 후 학업 계획. 편입 후 학업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대학생으로서의 젊음을 만끽하고 싶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쓰는데 그래 그거 누려도 돼. 말리자. 근데 학업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지. 그치? 뭐가 제일 중요해? 대학교 입학을 하면 3학년, 4학년 동안 2년 동안 학교 다니잖아. 그러면 자격증 안 따도 되고 사실 동아리 활동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교환학생 안 가도 돼. 그래도 뭐는 꼭 해야 졸업할 수 있어? 수업은 들어야 돼. 수업이 메인이야 얘들아.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얘는 교과서와 관련된 얘기가 메인이어야 돼 얘들아. 그치?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얘기가 제일 중요해. 아까도 선생님이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심화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심화 과목은 필수나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 선택한다. 그치? 내가 선택할 때 뭘 가지고 선택할 거냐는 거야. 학점 잘 주시는 거? 뭐 나쁘지 않아. 학점 소중하니까. 그치? 또 뭐 과제가 별로 없는 거? 물론 그치 의미 있게 그런 분들 그 수업도 들어야 돼. 근데 어쨌든 모든 수업을 4학기 동안 다 그렇게 들을 건 아니잖아. 그치? 꼭 들어야 되는 건 뭐가 있어? 진로의 희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수업을 들어야 될 거잖아. 그치? 아까 그분 유아교육 가가지고 경영해가지고 뭐 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유아교육과 관련된 기업을 만들겠다 이러면 경영학과에서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 뭐가 돼? 뭐가 돼? 일단은 창업과 관련된 수업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더불어서 기업을 운영을 할 거면 뭐 경영과 관련한 전략, 마케팅 이런 거 들어야 돼. 좀 더 부차적인 건 일단은 기업이 엄청 크지 않는 이상은 회계, 재무, 조직 관리 이런 건 좀 덜 중요해. 많이 커지면 나중에 필요해. 경영대학원 가면 돼. 그치? 그 전에 내가 어쨌든 간에 마케팅 뭐 아니면 경영 전략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일단은 기업을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 많은 과목들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과는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내가 교과목을 선택하고 어떠한 역량을 키워나갈 건지 그 과목들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메인으로 구체적으로 나온다. 대체적으로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을 합쳐서 천자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800에서 천자야. 건국대 800자, 중앙대 800자. 나머지는 다 천자야. 근데 말했잖아. 그냥 다 천자야. 그치? 천자면 몇 문장, 몇 줄 정도 쓰는지 알아요? A4 용지에 10포인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줄을 이렇게 쭉 채우면 뭐 띄어쓰기를 몇 개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 55자 안팎을 채우게 된다고. 그럼 천자면 몇 줄 채워야 돼? 19, 18줄? 뭐 이 정도를 채워야 돼? 쉽지 않다. 근데 어쨌든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을 합쳐서 천자를 많이 물어보니까 그치? 그러면 학업계획을 5, 진로계획을 5 써도 돼. 아니면 6대 4 정도도 괜찮아. 7대 3은 3은 너무 빈약해 느낌이. 그치? 근데 어쨌든 학업계획을 만약에 500자를 쓴다고 하면 교과 내용이 300자는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메인이라는 거야. 더해서 교과 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학생회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그치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교환학생도 가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교과에 대한 언급이 먼저 메인으로 정리되고 나서 나머지 활동들도 의미 있게 가면 좋겠다. 비동일 계열은 교과 외에 뭐 동아리나 스터디 활동도 기왕이면 전공과 관련된 거 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어쨌든 전공 역량이 그치 더 채워져야 하니까. 근데 동일 계열 친구들은 조금 더 그치 범주를 넓혀서 그치 다른 이제 영역에 그런 활동을 해도 융합형 인재로서 아주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내가 동일 계열이냐 비동일 계열이냐에 따라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다 더 나를 잘, 그치? 나를 이제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와 교과 외로 나눠서 쓰라고, 교과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초안을 받아보면 아까처럼 나온다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 이거 먼저 나온다.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들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 계획,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 너무 먼 미래야. 그치? 너무 먼 미래여서 차곡차곡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진로 계획에서 가장 메인은 뭐냐면 진로 희망이야. 얘가 먼저 선정이 돼서 사실은 쭉 내려오는 거기는 하지만 가장 세게, 그치, 진로 희망을 어필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진로 계획이거든. 그치? 지원 동기에 꼭 안 써도 진로 계획엔 반드시 써야 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스텝을 밟아보는 거야. 그치? 대학 딱 졸업해서, 그치, 한 5년 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거지. 졸업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 나이스. 그치? 그렇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치? 뭐 대학 다니면서 인턴십도 좀 하고, 영어도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해서, 그치? 영어 실력도 어느 정도 향상시켜 놓으면 사실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면 좋은데, 선생님이 그 명절에 제주도, 고향 제주도 가서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 올해 이제 대입, 취업 준비생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수시 논술 보고 이러면서 서울 올 때 우리 집에서 재워준 기억이 나는데 벌써 4년이 지났어. 그래서 지금 취준생인데 경제학과 출신이어서 그 우리 이모랑 이모부가 은행원이셔서 또 TMI인데 어쨌든 은행 취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 바로 취업이 안 돼서, 그치? 취준생 시절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은행이 10월에 면접 보러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한번 찾아와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바로 취업이 안 되는 게 요즘의 실정이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진짜 내가 가고 싶은,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위한 취업을, 그치, 준비하고 이룰 건가, 목표를 실현할 건가 관련된 얘기를 단기 계획 안에서, 뭐 대학원부터 시작해도 돼. 그치? 바로 졸업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전공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하겠다부터 시작해도 돼. 그건. 어쨌든 간에 단기에 향후 5년 안에, 졸업 후 5년 안에 어떤 계획으로 입사까지 갈 건지,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떠한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싶은지,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거지. 그리고 장기 계획. 단기만 써서는 분량을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텀을 좀 끊어보는 거지. 나 인생을 살면서 이 한 직업만으로 살 수 있겠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땡땡 이제, 그치? 기업에 입사를 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쫓겨날 때까지 이 회사를 다닐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 그치, 대기업에 들어가도, 그치, 이제 정년이 한 45세 전후가 돼. 임원이 되지 않으면 45세에서 50세 사이에는 쫓겨나게 돼 있어, 얘들아.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치? 제2의 인생을 여기서 꿈꿔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 교육과 관련된 기업에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그치,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현장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익혀서 이거 가지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연구해서 자기만의 프로그램 만들어서 창업하는 거야. 한 15년쯤 후에 쫓겨나기 전에 당당하게 퇴사를 하고, 그치? 창업하고 이런 흐름에서 갈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나눠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 맥락과 함께 나와야 돼, 사실. 그러니까 그치, 나의 진로 계획이, 나의 진로 희망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계획은 아님을 밝혀줄 필요가 있지. 그치? 나의 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창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그치, 가성비 있게 가성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멋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분야가 어떠한 사회의 기여를 그치 이룰 수 있는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그치, 그래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들이 예, 공동체 의식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다. 따라서 진로 계획에 진로 희망이 중요하고 그 진로 희망을 이루기 위한 단기 장기 계획, 그거와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포부, 이렇게만 흘러가도 사실은 한 5문장 정도 이상이 나오고 이것만으로 사실 채워지진 않아. 5문장이면 한 300자 정도가 되거든요. 300자보다 몇 자 채워야 된다고? 500자쯤은 채워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관련한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라든가, 어쨌든 진로 계획은 정말 미래형이기 때문에, 더더 먼 미래형이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그치, 아니면 기업에 대한 얘기를 써도 좋고,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정확하다 그러면 이 기업은 현재 이런 그치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꼭 입사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써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꾸밈 내용들을 넣어서 분량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항목을 그치 구성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구성을 할 건데, 이때 이 안에서 대학들은 뭘 평가할 거냐는 거지. 크게 보면 이렇게 2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치? 3가지 항목과 함께 사실 실전에서는 전공과 관련한 내지는 본인이 대학에서 수행한 학업 계획에 대한, 학업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사실 학업 활동을 아예 안 물어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치? 어느 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거 3개밖에 안 물어봐. 600자씩. 그치? 600자씩 3개야. 진로 계획을 600자 쓴다는 건 정말 500자도 힘들었는데 눈물이 날 수도 있다. 어쨌든 학교 이제 홈페이지와 관련한 내용들 좀 뒤적이고, 내가 진로 희망을 선택을 했으면 그 진로와 관련한 그치 검색을 좀 해봐. 그러면 나무 위키나 이런 여러 그치 블로거들의 그치 내용 그치 블로그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를 좀 의미 있게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600자까지 진로 계획을 좀 늘려갈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학업 활동을 물어봐. 예전에는 전적대 학업 활동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조금 이제 쓰기 어려운 비동일 계열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전적대라는 표현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기는 해. 본인이 수행한 학업 활동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워낙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치. 대학을 안 다니고 학은제를 통해서 아니면 뭐 검정고시를 보고 바로 그치 독학사 해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워낙 다양해서 학업 활동을 일단 물어보기는 하는데, 이 학업 활동까지 다 묶어가지고 결국에 각 대학들은 크게 보면 인성과 적성과 관련한 얘기를 그치 평가하고자 합니다. 인성은 우리가 뭐 아는 거야. 아까 언급했던 대학 다닐 때 혼자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팀플도 많고, 그치? 그리고 어쨌든 교수님이 아라고 말했을 때 찰떡같이 아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 이런 것도 사실은 공동체 의식 안에서 발현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 안에서 공동체 의식 어떻게 넣을래? 어디에 넣을 거야? 이거는 지원 동기에도 넣을 수 있고 학업 계획에도 진로 계획에도 다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업 계획에서 공동체 의식 넣을 수 있어? 어디서 넣을래? 고민하게 돼. 교과 외에서 놓게. 동아리 활동하겠다. 내지는 관심 분야가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스터디를 만들어서 그치? 공부해서 모두 성과를 이루겠다. 뭐 이런 얘기 쓰면 돼.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만 쓰지 말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보여주자. 지원 동기에서도 그치, 과거에 내가 했던 활동이 혼자 한 활동이 아니라 그치 함께 한 활동이었다면 그런 맥락도 넣을 수 있고, 뭐 학업 활동에서도 당연히 넣을 수 있고, 그치. 최대한 골고루 잘 섞어서 공동체 의식 보여줄 수 있다. 그치. 그리고 리더십.
저는 조장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더십은 꼭 팀에 팀원들을 이끄는 팀장이 되거나 조장이 되거나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팀원으로서 팀의 이제 목표한 그런 이제 과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아니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해본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본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리더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용 안에서 좀 담아줄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마인드는 언제 발현될 수 있어? 지원 동기에서도 외국에서 좀 대학을 다니다 온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전에 해외여행 갔다 온 경험을 토대로 뭔가 계기가 됐다면 그런 얘기들도 사실 글로벌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데 진로 계획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 내가 개발한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노력을 하겠다,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쓰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 목표가 비전이 국내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표현한다면 얘도 글로벌 마인드 보여줄 수 있고 학업계획에서도 교환학생 이런 이제 그런 항목들이 진로와 관련한 학업 계획과 관련한 글로벌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외국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글로벌 마인드야.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해외에서 이런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표현들도 다 글로벌 마인드 보여줄 수 있는 항목들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적성과 관련된 건 하나밖에 없어 사실. 전공학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거. 사실 적성은 우리가 사실 알겠지만 생기부 내는 거 아니잖아. 대부분 고등학교 때 활동 물어보면서 얘기를 이제 채워가다 보면 생기부도 내야 되는 줄 알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전적대와 관련한 이제 서류들만 제출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전공 학업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에 쓰는 내용밖에는 사실 교수님들이 알 수가 없어. 물론 다른 내용들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하면 교수님들이 그렇구나라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증명을 좀 해줄 필요는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전공학업에 대한 열정 안에 크게 보면 3가지 역량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전공 기초에 대한 이해. 왜? 3학년이잖아. 몇 번 얘기하는데 그대들은 3학년 입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공 기초를 하나도 안 하고 입학해서 3학년 1학기 때 1학년 거 하고 3학년 2학기 때 2학년 거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공 기초와 관련해서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내지는 이해할 계획이 있다. 입학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일 계열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지. 이미 성적표에 이러이러한 교과목 들었다는 게 다 드러나 있고 본인도 이런 부분들을 학습해뒀다라는 거 필요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공 기초에 대한 이해는 동일 계열보다 비동일 계열이 사실 좀 불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놓치고 가면 안 된다. 어떻게 공부를 해줄 건가? 적어도 땡땡학 원론, 땡땡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기초 과목이잖아. 그래서 비동일 계열 학과 입학 후에도 배우는 과목은 아니야. 필수 과목이 아니고 기초 과목이다 보니까 적어도 그런 학업을 내가 어떻게 선행해 둘 거. 선행도 아니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행도 아니잖아. 그냥 미리 학업해 두는 정도인 거지. 그래서 전공 심화 과목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이제 준비를 해둘 건가 이런 얘기들을 꼭 이제 어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렵다. 비판적 탐구 능력.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일명 잘못했어요라고 반기를 들라는 게 아니라 비판
비판적이라는 건 그치 옳고 그름을 따져본다는 뜻이야. 그치 비판을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내가 과거에 그치 어떤 공부를 할 때 이러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해소를 했는데 또 궁금증과 연관해서 다른 개념들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 학업을 그치 이어서 그치 스토리 있게 진행해본 경험들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이공계 출신들은 실험 같은 거 많이 해봤을 테니까 실험과 관련해서 실패를 했어. 왜 실패를 했나 원인을 챙겨보고 원인과 관련해서 그 궁금함이 있어서 또 주도적으로 학습해보고 막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비판적 탐구 능력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이 지원 동기에도 나올 수 있고 그치 학업 활동에도 나올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많이 보여줄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다. 특히나 지원 동기에서는 단편적으로 내가 어떤 교과목을 들어봤더니 그치 대학 때 지금 현 전공과 관련해서는 너무 그치 관심이 없었는데 교양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봤더니 와 이 분야 되게 재밌더라. 그래서 이 재미가 너무 나의 흥미여서 땡땡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그거 딱 한 상황 때문에 전공을 바꾼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친구 경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하나만 가지고 전공을 변경하거나 대학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노력도 해보고 그치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는 해. 그래서 비판적 탐구 능력이 좀 이제 의미 있게 나와야 되는 게 사실 지원 동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동기와 학업 활동에서 이런 역량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융합 역량. 그치. 옛날에는 그치 선생님 대학 다니고 취업할 때는 하나만 잘해도 되는 세상이었어.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만 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올라운더 개념이지. 그치. 그래서 창의도 해야 되고 융합도 해야 되고 전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지만요, 여러분. 어쨌든 창의융합 역량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일 계열 친구들이 여기선 좀 불리해. 지금까지 쭉 한 분야만 봤잖아. 그치? 이에 반해 비동일 계열 친구들이 전적 전공과 그치? 현 전공하고 싶은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진로가 있다면 사실은 그게 되게 매력적이기는 해. 그치?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그 유아교육 친구도 그치? 경제 쪽 상경계열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유아와 관련된 그런 교육 기업을 선택해보는 건 어떠니라고 좀 제안을 했었고, 그치? 그 친구도 사실 그 흐름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용을 해서 그런 흐름으로 진로를 모색해본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전 전공도 버리지 않고, 그치? 본인의 관심 분야도 다시 그치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창의융합적인 인재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 사실은 비동일 계열의 창의융합 역량은 사실 보여줄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동일 계열 친구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내가 쭉 공부해 오던 게 적어도 뭐랑은 연계돼야 돼? IT랑은 연계되면 돼. 그치? 요즘은 IT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쭉 공부해온 아이랑 적어도 IT를 연계를 하면 창의융합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가지고 창의융합 역량을 본인이 그치 마련해서 그 내용에 담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 안에 이런 역량들을 넣는 거야. 한 에피소드에 한 역량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여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가 되는 건데요. 선생님 첫 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 제일 첫 장 말고 한 장 넘기면 Q&A에 그치 완벽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란 이런 질문을 해놓고 평가자 학생의 역량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써놨어. 선생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라고 되물을 수도 있어. 허세를 부리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 사실 대학은
교육기관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취업 준비하는 선생님, 그치? 사촌동생, 좀 많이 나이가 차이가 나기는 해. 20년 차이 나는데, 사촌동생은 사실 취업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업에 입사하는 거랑, 그치? 그때 쓰는 자기소개서, 그건 자기소개서라고 불러. 학업계획서라고 안 부르잖아?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볼 때, 그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쓰고 면접을 볼 때, 그치? 그 이제 면접 기관이 가지는 마음이 달라. 그치? 대학은 교육기관이야. 뭘 찾는 거야? 성장캐를 찾아. 성장할 수 있는. 그치? 기업은 뭐 찾아? 완성캐 찾아. 당장 어떤 업무를 줘도, 그치? 실력을 발휘하면서 돈을 벌어볼 수 있는 그런 완성캐를 찾는단 말이지. 근데 대학은 그렇지 않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그걸 성장 가능성, 뭐 발전 가능성, 잠재 역량,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캐릭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꿈을 꾸고 있고 앞으로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한다. 다만 발판이 되어주세요. 라는 맥락으로 차곡차곡 잘 정리만 하면 돼. 그게 실제 가치 이상으로 보여주게 만든다는 것의 의미야. 그치?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거짓을 쓰라는 게 아니라, 물론 조금 각색도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조금 더 정확해야 훨씬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시간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가치 이상, 그치?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나의 학업계획, 진로계획 안에 그것을 좀 담아주면 훨씬 더 좋은 완벽한 이 대학이 꼭 성장시키고 싶은 인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학교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치? 문항 5개를 1000자씩 써야 돼. 그래서 5000자 써야 되니까 고려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되고요. 가장 그치 분량이 적은 학교가 어디다? 아직까지는 성균관대다. 그치? 이화여대가 문항을 2개로 줄이긴 했지만 다 1000자기 때문에 2000자고, 그치? 성균관대는 이제 600자리 3개니까, 그치? 1800자니까 현행으로서는 가장 적은 분량은 성균관대. 근데 모든 학교마다 분량이 이내야. 내외가 아니라. 그러면 800자 이내 이렇게 되면 어떻게? 799자까지만 써야 되는 거야, 얘들아. 물론 800자까지 써도 되는데 혹시나 그치 맞춤표 하나 쓰고 분량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799. 근데 800자 이내면 한 500자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용감하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뭐 그렇게 하든가 라고 대답하지만 일단은 뭐다? 너무 비교되잖아. 다른 친구들이랑. 엄청 열심히 쓴 친구들이랑 너무 고민 많이 해본 친구들이랑 비교되잖아. 그러니까 기왕이면 모든 분량에서 50자는 넘긴다. 800에서는 750자, 뭐 600에서는 550자 이 정도, 그치? 이런 분량을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00자짜리도 950자는 넘긴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내용을 서칭해보고 채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페이지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고려대랑 중앙대가 자기소개서라고 불러요. 그치? 걔네는 중앙대 같은 경우는 강점, 약점 물어봐. 3번 문항에서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을 강점, 약점과 연관시켜 써라 이렇게 나와. 세상에 조금 그치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고려대도 본인의 가치관과 강점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학업계획서라고 불러요, 현재.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냥 학업계획서든 자기소개서든 이런 아이는 다 물어보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첫 페이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선생님이 전략 스텝 1, 2, 3 만들어놔서. 그치? 우리는 효율적인 게 중요하니까. 선생님 뭐 하라고 했어? 오늘부터 뭘 고민해야 된다고 했어? 진로 희망 고민해야 된다고 했어. 이거 찾기 위해서 뭐 한다? 학교 홈페이지 좀 잘 뒤져본다. 교수님의 그치 세부 전공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교수님이 이런 전공을 했고 그것에 관련된 이런 논문들을 쓰셨고 책을 쓰셨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면 책을 읽어보고 논문을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제목만 봐도 이 분야 재밌겠다라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에 대한 소개 이런 거
식상하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씩 클릭해 보면 나한테 의미가 이제 생기는 분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놓치지 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목표 대학 학과에 대한 사전 조사 먼저 하자고. 그치? 모든 카테고리를 다 눌러보고, 그치? 모든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아, 야, 멋있는 표현이다. 이러면 좀 살려서 쓰고, 그치? 그리고, 아, 이 분야가 좀 관심 있다. 이러면 이 분야와 관련된 다른 학교도 좀 찾아보면서, 이쪽으로 가겠어. 라는 진로, 비전이라든가 진로 목표, 아니면 진로, 희망을 설정해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진로 희망 있는 친구들은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치? 어느 학교에서나 휘뚜루마뚜루 배우는 분야인가, 이런 것도 좀 찾아보면서 학과, 그치? 홈페이지를 좀 세부적으로 이제, 심도 있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그냥 닫지 말고, 그치. 입학처 한번 들어가서 뭐 한다.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는다. 물론 전년 거기는 해. 그치. 전년 거이기는 하지만 다운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진짜 이거 3개 꼭 있나?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분량이 몇 글자인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해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 중에는 얘가 제일 까다롭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그치. 분량이 제일 많은 학교를 기준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만 줄이는 건 편한데 늘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2세 대학 정도는 다운받아서 그치 비교해 보면서 이제 어떤 학교를 중심으로 내용을 채워갈 건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이제 측면에서 뽑는 인원이라든가 학과 측면에서 그치 건국대나 한양대가 유력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운받아서 일단은 비교하면서 내용을 뭘 채울 건지를 고민해 본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초안 만드는 거예요. 각 항목에 그치 질문 항목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고민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치 그 안에 어떤 역량을 넣을 건지 평가 항목을 넣을 건지 기입을 해놓는 거지. 뭐 학업 계획에 이런 에피소드를 쓸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역량으로서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쓰면서 표현을 할 때도 그치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표현을 해줘야 훨씬 더 그치 역량이 잘 돋보이게 그치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거 퇴고할 때 하는 거야. 문장은 단문으로 구성은 2갈씩고 그치.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질문이든 핵심 내용을 서두에 둔다라는 거는 이제 놓치지 말고 문장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3번째 보고 있는 거야. 똑같은 맥락을. 이 와중에도 문장이 긴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내가 일일이 문장을 끊어야 된다. 그치? 그럼 문장은 대략 50에서 70자를 한 문장으로 쓴다. 아 그리고 띄어쓰기 포함이야 얘들아. 띄어쓰기 안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길게 쓰는 친구들이 있던데 50에서 70자가 띄어쓰기 포함해서 한 문장. 그러면 A4 용지 한 줄에 몇 자라고 했어? 약 55자라고 했지. 한 줄 반이 되면 문장 나눠야 돼. 대략. 그치? 시작해서 한 줄이 넘고 반이 되면 문장은 끊어야 돼. 그래야 가독성 있고 전달력 있는 그런 문장을 쓸 수 있고 교수님들은 연로하셔. 그치. 웬만하면 연로하셔서 나보다 나이 많아.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긴 문장 읽다가 호흡이 멈춰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짧게 써줄 거. 그치? 그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한 번에 잘 쓸 수 없다. 아,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한 번에 완성도 있게 쓰는 건 나도 못한다. 그치? 한 번에 잘 쓸 수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은 초안은 좀 엉성하게라도 만들어 놓고 다시 읽으면서 살을 붙이고 아니면은 내용을 덜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필요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거야. 사실 여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이제 노량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신촌으로 오면 한 7번째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미 미리 초안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 놓은 학원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게 빠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단은 학교 훑어보면서 내 초안을 만들려는 그런 작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뭐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함께 만들어 가겠지만 일단 혼자 하더라도 그치? 이 초안을 퇴고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가 필요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
내가 보이지 않는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내용들, 표현들, 그치, 어그러질 문맥들, 그거 좀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눈에는 잘 안 보여. 한자 한자가 소중하거든. 유에서 물을 만들면 무에서 유를 내가 만들어냈는데 이게 분량이 지금 넘치는데도 분량을 뺄 수 없어. 한자 한자가 소중해. 다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다른 시선이 필요해. 그치?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글을 완성했다 싶으면 그치, 태고의 과정 좀 거치고 조금 덜 쪽팔릴 때 그때 주변에 좀 보여드리고 그치 조언을 듣는 그런 방법들도 분명히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활용을 하고 이제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내가 보다 보면 정말 지원 동기에서는 A에서 B했다고 써놓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치 C에서 B했다고 쓰는 상황을 만들어 나도 모르게. 그치. 그런 부분들을 꼭 검수를 받고, 그치. 마무리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그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공략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질문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올해는, 그치. 아직 여기 있지만, 내년에는 캠퍼스에서, 신촌 캠퍼스 말고, 저렇게 대학 캠퍼스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하고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